이 SML에서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포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그건 한 2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SML 정말 대단한 분들 나오시는데 오늘도 한 분 나오십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 특이하게 본인의 신분 감춤을 위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오셨어요. 원래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이 신분을 숨기십니다. 워낙 이제 또 알려지면 예.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많고 귀찮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일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공돌 투자자입니다. 공- 반갑습니다. 돌? 공돌 투자자입니다. 공돌. 네네. 공돌. 공돌은 어떤? 제가 뜻이에요? 공돌이거든요. 그리고 공대를 나와서 아. 계속 지금 IT 업계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돌입니다. 아. 그래서 공돌인데 투자를 한다. 그래서 공돌 투자자입니다. 공돌 투자자. 제가 얼마 전에 공돌 얘기했다가 엄청난 심하게. 비난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아. 공돌인데 공돌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와, 문과는 그 단어도 쓰면 안 문과는 된다는 그 단어 거죠. 쓰면 안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예. 그쪽 엔지니어 계열에 계시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좀 용이한 게 투자에 좀 유리하셨나요? 근데 그게 서로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예. 직장인으로서 좋은 점은 사실 그 정보는 주식시장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아마 제가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오면 한번 써보면 좀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그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회사 업무를 하는데도 좋고 주식 투자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약간만 더 숙이세요. 지금 거의 얼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 그래요? 네. 오늘 직장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휴가 쓰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챗GPT를 남들보다 굉장히 먼저 알고 먼저 쓰신 거예요? 그렇게 써보신 되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테마주가 네. 정말 기가 막힌 게 돈이 도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빨리 돌아요 정보가. 챗 GPT 테마가 생기는 순간이 정말 빨랐어요. 그 회사 그런 업계보다도 오히려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현재 그럼 많은 수익을 거두셨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챗GPT 혹은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이사님 등등의 이제 빠른 정보에 의한 수익률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네, 아이디어 투자 같은 게 노하우. 있습니까? 네, 뭐 투자 이런 게 노하우 뭐가 제가 뭐 매매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음. 테마주 위주거든요. 단기 매매 위주고 그래서 챗 GPT 요새 같으면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시장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수익보다는 해지 차원에서 네.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가끔 매매하는 와, 편입니다. 인버스도 하세요? 네네. 와. 이게 진짜 용의 심장. 인버스는 제가 뭐 수익을 위해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해지 정도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예, 예. 근데 기술적으로 좀 아시면은 예를 들어 챗GPT다. 그러면 챗GPT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때 그 회사들하고 오픈 AI하고 별로 상관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알죠. 잘 알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예. 사실 제가 그 시장 업계에서에 대한 정보보다는 시장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관련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이 정보가 맞는구나. 그냥 그쪽에 좀 힘을 실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냥 시장을 믿으시는 편이군요. 네네, 매매에서는 시장을 많이 믿는 편입니다. 이게 기술로 접근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기술이 그 회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면서 이게 질른다는 게 네, 맞아요. 와,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걸 잘 극복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챗GPT 테마가 워낙 좀 세게 움직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좀 언제부터 투자를 좀 하셨어요? 제가 지금 40살이거든요. 예. 이제 20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수익 손실 거의 없이 거의 또이또이 매매를 하다가 20살부터 30살까지는 네네 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난 거는 한 10년 정도 됐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년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도 주식으로 월급보다는 좀 더 많이 수익을 와. 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테마주 투자가 지금 이게 나오셔서 수익률 좋다고 말씀하시길래 뭐 최근에 챗GPT 워낙 핫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버셨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테마주 투자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매매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건데 자기만의 그 테마주의 어떤 타이밍을 잡는 아니면 시장 동향을 보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네,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PPT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PPT도 있습니까? 예. 네네. 좋습니다.
이건 뭐야? 아, 네, 저희 아들 딸 사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누가 궁금해한다고? 아, 요거는 궁금한 건 아니고 화장실 이거- 매매 그만해라. 이게 제 직장인. 화면이네요. 예. 네. 화장실에 빈칸이 없다. 직장인들 그 회사에 가보시면 9시에 가시면 화장실에 빈칸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하느라고. 응가가 매려워서 오는 게 아니라 아, 주식이 마려워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하고 싶은데 눈치 보이니까. 예, 눈치 보이니까 제일 마음이 편안한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죠. 와, 그래서 그래요. 네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급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손절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해야 되는데 하거나 네.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누르거나 음흠. 아니면 공을 하나 더 붙이거나 너무 급하게 하니까. 예 이런 게 생기거든요. 또 그 그러다 나오면 마지막 주에 일도 못해. 네 맞아요. 그럼 부장님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주식하느라고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 라고 또 이렇게 좀 혼을 내시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근데 공돌님 PPT도 잘 만드시는 것 같다. 이제 공돌이니까 그래도 PPT를 잘 만드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네. 금융위기, 코로나, 뭐 브렉시트, 무역 갈등, 초인플레 이런 거 거치면서 어느 정도 단단한 매매를 했고요. 저는 근데 화장실 찬스를 쓰지 않습니다. 어. 아주 가끔 씁니다.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약간 급하게 시장 상황 따라서 막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막 나와야 타이밍 되는 거 중요한데. 나의 타이밍 생각보다. 중요하죠. 네.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 네. 저는 그 매매를 자동화 시켜놨거든요. 음.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정프로님? 매매를 자동화, 그러니까 어느 가격이 되면 그냥 매수, 어느 가격이 되면 매도, 요걸 이제 자동화 해놓으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증권사마다 네. 그 방금 나가신 그 염승환 이사님이 계신 이베스트 증권 포함해서 네. 뭐 키움증권, 한투증권 이런 데서 API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만의 HTS를 만들어서 그 증권사의 매수 매도 기능을 호출해가지고 자동으로 매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트레이딩을 와, 만들어놨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직접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HTS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HTS에 있는 기능들을 증권사에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예. 저는 이제 그 로직을 짜죠. 어느 순간에 사자, 어느 순간에 팔자라는 로직을 싸서 그걸 넣습니다. 그거 그러면- 하기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사실 진입 장벽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계좌를 가지고 오셨네요. 계좌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사실 얘 뭔데 와가지고 이게 방송하냐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방송 계좌는 보여드릴 텐데, 계좌 인증. 네네. 요거는 일단 제가 쓰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네. 쓰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증권사에서 예제 코드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을 알면 이거 좀 고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네. 그 HTS나 MTS마다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감시 주문. 네네. 어느 아마 HTS든 MTS든 메뉴에 자동이나 아니면 뭐 스탑 로스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조건을 걸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좀 만질 줄 안다 싶으면 그 API 기능 이용해서 내가 나의 맞춤형 HTS 만들 수도 있지만 네네.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저런 자동 매매를 통해서 굳이 9시 화장실에 가서 막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샘플로 갖고 온 주식도 SM, 에코프로비움, 서울옥션.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요? 서울옥션도 저기가 그 인수 M&A 얘기가 있어 굉장히 세게 움직였던 회사인데 역시 뜨거운 주식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러면 계좌 먼저 보여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야 저 책 믿으시니까. 내신다거나 유튜브 예. 채널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리딩방 운영 이런 거 혹시 하나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거 블로그 하나 하고 있고요. 네이버 하나. 블로그 하나 네. 하고 있고 전자책 하나 쓴 적 있습니다. 근데 책 팔러 나왔냐?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저께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아 지금 못 사요? 예, 전자책은 사실 수 없고요. 아 잘하시. 아유 매우 칭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네. 또 전자 쪽 그 위키독스라는 곳에 제가 플랫폼에 올려놨는데 이건 무료이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 없이 보시면 됩니다. 딴 거보다 리딩방은 안 하시죠? 리딩방 절대 이건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회사를 짜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리딩방은 뭐 할수 이렇게 없어요. 책을 뭐 홍보하시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리딩방은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그 주식 리딩방은 절대 안 합니다. 좋습니다. 계좌 인증. 계좌 네. 인증을 한번 해보시죠. 사실 근데 계좌 인증이 좀 걱정은 되는데 예. 뭐예요?
이게 사실 정프로님은 이미지 잘 안 믿으시잖아요. 이거 조작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예, 그래서 더군다나 밖에서 공도인데. 지금 그 네. PD님한테는 실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작년 수익이 1억 8천. 작년이 사실 테마주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시장이었거든요. 작년에 1억 8천? 네네. 예. 얼마로? 한 5억 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모은 거예요? 수익률은 그런데 제가 회전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거래 금액 보면은 엄청나요. 매수 금액. 사실 이거 보시면 애국자시네요. 제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시네요. 예, 엄청난 부자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회전을 많이 시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야, 저 마이너스 찍힌 것들은 뭐 손절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손절하신 기준은 뭡니까? 제가 손절은 사실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어떤 종목이든 한 4일 정도 지나면 판다라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넘어가면 종가에 자른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맡겨놨지만 팔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몰래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조건을 제가 바꿔버려요. 근데 항상 그러면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요. 와, 저기 2022년 1월 보면은 매수 금액이 1,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218억 원. 와, 매도 218억 원. 아니 매 218억? 예. 맞아요? 네네, 매도 금액은 아마 맞을 겁니다. 한 달에? 네네. 회전율이 엄청나게. 제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몇? 왜냐하면 아유. 신용을 제가 쓰긴 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신용을 쓰시고. 제가 더 위험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네. 현금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만약에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현금이 있더라도 신용으로 사는 편입니다. 신용이 되는 종목이라면. 그래요. 네. 218억 대단하시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든 5억 정도. 네네. 그 돈으로 이제 굴리시는 거고. 근데 신용도 쓰시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있긴 네네, 하겠죠. 맞습니다. 아까 그 계좌 다시 보여주시면은 1월 달에도 와, 거래 대금 장난 아닙니다. 언제 23년? 예.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만, 10, 131억 원. 1월 달. 올해 1월에. 예. 근데 사실 올해는 테마주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2월에 236억. 저 3월도 지금 160억이에요, 저게.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많이 해? 계속 많이 하시네. 네, 저는 쉬지 않았어요. 주식을 지금 20년째 할 때 네. 제가 신혼여행 5일 제외하고는 뭐 자동에 맡기긴 하지만 네. 주식을 신 적이 없습니다. 와. 그 자동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거고. 근데 자동이라는 것도 뭐 기계가 해준다는 게 뭐 매매를 기계가 해준다는 거지. 그 로직은 본인이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직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이제 화장실은 급동 마려우신 분들한테 좀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확률 높은 종목을 좀 선정하는 방법. 좀 모든 종목을 볼 수 없으니까 확률이 높은 종목을 먼저 선정하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서 사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 세 번째는 이거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이건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이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직장인의 매매는 네. 시나리오대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저희 회사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간이 아니라 퇴근하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대로 내일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떻게 팔 것인지를 좀 미리 정해놓는 편이에요. 전날에 네네. 그냥 그 시장 막 움직이는 거 보고 막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심리에도 흔들리고 할 수 있으니까. 심리도 흔들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설정할 것인가 저는 이 관점이 명확해요. 확률 높은 종목인데 그 어떤 게 확률이 높냐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 수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실물 경제 쪽에서의 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급에 가깝습니다. 수급. 거래 예. 대금을 봅니다. 예, 예. 거래 대금. 네. 예. 그래서 혹시 소개팅 같은 거 하시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나오면 이게 돈 쓰기 좀 아깝고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분 나오면 뭐 스테이크도 사드릴 수 있고. 정프로님은 마음에 드는 분 나와도 스테이크 안 사십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뭐 정프로님 스테이크 없어요. 잘생기셔서 짜로. 저는 그게 안 돼서. 부대찌개 이상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라면살이 추가되나요? 라면살인 추가되죠. 아, 네. 후하십니다. 무제한 네. 가능. 그러면 좀 마음에 드시면 라면사리까지 추가하잖아요. 네, 어쨌든 돈이 김치전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저희 3프로TV 앱에 지금 투표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 아니면 그만 듣고 싶다 투표창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 그 투표창에 비율 넘어가면 여러분 뜻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거래대금이 아유, 많은 거래대금 네네. 많은 거래대금 걸로 많은 가면 종목. 그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절대 금액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 회사 시총 대비 혹은 이 회사가 전에 거래했던 그 양 대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전 제가 좋은 그냥 질문만 합니다. 네네 실질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화면 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미분까지 한다는 거죠. 거래대금에. 예. 자, HTS 들어가 보시면 네. MTS도 마찬가지고 거래 대금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정프로님 말씀대로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이 크니까 시총이 크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ETF들 당연히 많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한 90일까지 조회를 한 다음에 이거를 등락률로 다시 세워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90위 안에서 등락률로 다시 세우는 거죠. 시장을.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거르고 네, 그 다음에 등락률로 다시 거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한번 거르고 뭐 골랐고요. 다음에 예. 거래대금에서 한번 걸러요.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죠. 이 순위가 나오면 자 초록창을 켜요. 초록창을.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올랐지? 쳐봅니다. 삼성전자가 또 샀네. 뭐 엠로, 삼성 SDS, 뭐 그 머티리얼, 뭐 전고체, 2차 전지, 뭐 종목이 보면은 시장에 들어오는 게 똑같아요. 로봇, 그쵸. 2차 전지, 삼성 투자,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이건 날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테마라는 게 좀 정해져 있죠. 뭐 네네. 그때 유행하는 테마가.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로봇에 있구나, 삼성 투자에 있구나, 그리고 AI에 있구나, 2차 전지에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근데 로봇만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뭐 뉴로메카가 있고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상승률이 높은 게 뭐지?를 봐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등이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많은 로봇 중에서도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구나. 그렇죠. 라는 걸 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습니다. 이게 매매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죠.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뉴스를 찾을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대기업을 일단 좋아하고요. 일단 미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미국과 밀접하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뭐 대기업이랑 엮인다던가 아니면 챗 GPT처럼 기술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라던가나 아니면 삼성이나 엮였다거나 뭐 네이버랑 엮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뉴스의 좀 크기를 시장을 보면서 좀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종목은 골랐어요. 대상이. 네. 언제 들어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제가 매매한 거를 매도 금액 순위로 나눴어요. 매도 금액 단위로 정렬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제일 많이 매매한 게 3월에는 에코프로 BM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사실 저 뭐 금액 손실을 봤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수익 날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6,400 플러스? 맞습니까? 제가 잘 본 건가요? 6,400 맞습니다. 예, 플러스 3월. 6,400만 원. 예. 예. 와, 3월에 3월 20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월급보다 좀 더 버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많네요. 월급보다 좀 더 월급을 버시는 그쵸 거. 얼마를 저 월급보다 훨씬 지금은 많이 벌지만 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2월도 보면은 비슷해요. 2차 전지, 그다음에 SN 관련, AI 관련. 종목 선정까지는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세요? 한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HTS나 MTS를 깔고 차트를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선이 5일선, 뭐 11선, 21선 이렇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예. 예. 그 선이 밑에 깔려 있으면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예. 예.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미들이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깨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투매가 막 엄청 쏟아집니다. 사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 투매를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팅을 너무 믿지 마시고 차트를 돌려보면서 진짜 이 종목들이 어디서 반등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 이전 기록들을 보면서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일선, 11선, 21선 깰 때 들어갑니다.
그 크로스가 반대로 날 때 네네. 들어가신다고요? 보통 던질 때.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단기 네. 테마주들이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다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들을 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떨어질 때가 이른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노리신다는. 그게 그 건가요? 차트를 아주 크게 보면은 이제 확 올랐다 확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예. 그걸 좀 확대 보면 잔파동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잔파동의 그 반등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7, 8%뭐 우습게 나오고 뭐 20%, 30%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예. 어쨌든 떨어지겠지만 그 사이를 좀 좁혀놓고 보면은 그 안에 매매의 기회들이 숨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저 공돌림은 막 한 종목에 막 20% 30% 이렇게 수익 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2, 3%막 이렇게 나오면 예, 그냥 바로 가끔 운 좋을 때 뭐 SM에서 뭐 좋은 뉴스가 터진다. 예. 예, 예. 그럴 때 운 좋게 갭이 떠서 먹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그 2, 30% 먹으려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잡으세요? 매도가 매도도- 더 어렵거든요, 이게. 네, 오르면 매도도 오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만약에 매수 선을 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음. 엑셀 창을 키세요. 엑셀 창. 음. 엑셀 창을 키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때 매수를 했고 그 매수 후에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구나. 그리고 매수해서 반등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쭉 적어요. 100% 매매는 없지만 7, 80% 이상 되는 확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고 손절은 어느 정도 하면 이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수익이 나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직접 써보고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만약 진짜 어떤 분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회사 사장이면 우리 회사 자금을 이분한테 맡길 것 같아.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네? 네, 우리 자금을 그렇게 맡기. 아니 우리 내가 만약 무슨 회사를 하고 있으면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투자해서 작년 같은 시장에도 사실은 마이너스 뭐 20, 30%난 게 일반 혹은 뭐 더 나신 분들 많을 텐데 예, 예. 작년에 20% 이상 수익이 났다는 거 굉장히 잘 투자하신 것 같은데. 저 여기서 제가 댓글창 보다가 한 말씀 드리는데 네. 건전한 투자자 찾는 프로그램 아니니까 계속 봅시다. 이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공돌림의 아이디어를 저는 아까 전에 그 네. 단기 투자에 테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이 있는데 네. 그 방식으로 10년 이상 하셨다라는 거는 자기만의 투자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법이 뭐 되게 좋은 투자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이신 분이고 그거를 어설프게 따라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네. 저희가 좀 사전에 전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감정으로 게 막 휘둘리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그 본인의 선을 지켜놓으신 거 거기에 철저하게 좀 따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거래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장중에 딱 시스템이 로직 매매를 짜놓고 합니다. 네.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대신 시장의 두려움은 항상 가지셔야 돼요. 저도 네. 회사를 못 그만두는 이유가 아까 그 월급보다 훨씬 월급이 사실 훨씬 적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돈에는 좀 가치가 좀 같은 돈이라도 다른 가치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의 가치가 같은 금액의 주식의 수익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언제 제가 뭐 주식으로 넘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오래 더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매도를 이렇게 뭐 과거의 어떤 매도 시점들의 그걸 비교를 해봐서 확률적으로 높은 지점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해보니까 대충 어느 지점 정도 나온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매수하고 나서 예. 한 7, 80% 그 확률이 나오는 지점은 4에서 5% 정도인 것 같아요. 플러스 4에서 네네. 5%. 가끔 근데 5%에 팔는데 다음날 뭐 상한가 가고 그런 저기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를 배가 때 아프죠. 오르잖아요. 예. 배가 너무 아프죠. 근데 그것만 보고 제가 만약에 프로그램 로직을 바꾸면 과최적화라고 해가지고 확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네네네. 자 오늘 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직접 ATS를 내가 한번 디자인해보는 거 혹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맡기는 거 아침부터 막 너무 그 시장 따라다니면서 매매하고 이러지 말라는 말씀 네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좀 전해주셨는데 혹시 얘기 다 전해주셨나요? 아니면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사실 다 거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종목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차트의 어느 선에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종목이 잘 선정돼 있으면 좀 물리더라도 탈출의 기회는 최소한 주거든요. 예. 에코프로도 보시면 5위선 깨면은 여기서 이제 또 막 사람들이 파는데 또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는데 또 깼는데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어떤 탈출의 기회는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네. 꼼꼼하게라는 게 뭔가요? 꼼꼼하게라는 건 이제 재료. 예. 두 번째는 재물을 뭐 디테일하게 이게 뭐 PER이 몇이고 뭐 PBR이 몇이고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예. 가급적이면 흑자가 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악재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항상.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주주가 매도를 갑자기 쳐버리거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익 나는 거 정도만 보시는군요. 네네, 그 정도만. 하여튼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이런 투자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이 방식으로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사실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 네. 그 모의 투자 기능들이 다 있어요. 해보시면 자신의 로직을 좀 모의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수익이 낮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익이나 손실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들을 갑자기 막 늘리거나 그러면 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걸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 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매수매도를 할 수 뭐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죠. 네네. 수수료 아깝지 않으세요? 수수료 저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더라고요. 수수료 너무 아깝죠. 아, 예, 그래서 좀 그 그래도 뭐 엄승환 어떻게- 이사님 계시는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예. 뭐 가끔 쿠폰도 주시고 아 워낙 네네. 수수료 많이 내니까. 네네. 그리고 수수료 뭐 신용 같은 건 좀 할인도 가끔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 진짜 그 수수료 한 달에 얼마나 내요? 그거를 제가 일부러 좀 안 봐요. 얼마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거 보면은 막 속쓰려서. 그거 보면은 좀 많이 아까워요. 예. 예. 하여튼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공돌 투자님의 시스템 매매, 네. 개인 최적화된 시스템 매매를 한번 좀 배워봤습니다. 저도 한번 좀 어쨌든 저도 이제 라이브를 뭐 아침부터 낮에 저녁 계속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 거의 뭐 살 수가 없어요. 팔거나 하기가 맞아요. 남는 시간에만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그 시스템 매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정프로님도 저랑 비슷하신 게 음. 어쨌든 라이브가 그 9시 가장 핫한 시간에 있으시고 그러니까. 또 매불쇼 또 장 마감 시간에 겹치시잖아요. 네네네. 저희 그 부장님들도 꼭 회의를 9시랑 3시 반에 잡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 뭐 딱 보니까. 아,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그럴 땐 이런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네네.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 오늘 공돌 투자님께서 해주셨고요. 뭐 아이들이 뭐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 굉장히 또 귀여운 나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어제 그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음. 그 와이프랑 같이 케이크 만들어 가지고 아, 오늘부터 그 3%가 4%가 되겠구나. 공돌 프로가 나가니까 4%가 된다고. 그렇습니까? 네, 저희 7살 아들이 어제 네. 말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두 아드님이랑 행복한 또 사모님이랑 행복한 가정생활도 하시고 주식 투자도 또 본인의 원칙 잘 지키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네, 제가 그 이거 말고도 네. 좀 하는 매매들이 공모주, 뭐 이런 주식 선물 매도, 네네네. 뭐 이런 매매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뭐 다음에 또 뭐 불러주시면 네,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근데?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평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빨간 헬멧으로 신변 보호도 할 겸. 장의 기운도 좀 불어넣을 네, 겸. 장의 기운도 좀 정부는 불어넣을 머리 겸 올리듯이 뭐 그런 건가 보네요. 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돌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로서 종종 저희 3프로TV에 한 번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장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프로님 어떠세요? 이런 방식의 투자. 저는 그 자동 매매는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매수를 그냥 뭐 5만 300원에 지금 현재가인데 5만 원에 매수를 걸어 놓는 거랑 예. 자동으로 시스템을 뭘 해서 이렇게 예약 같은 건가 이거는? 이게 뭐 좀 다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말씀인지 단순히 이게 거래 걸어놓는 거하고 네. 이거 잡아놓는 거하고 네, 이런 네, 거의 네. 차이를 좀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근데 한번 매수되고 나면은 그냥 없어지잖아요.
거래가 체결되고 나면. 그렇죠. 그럼 그거를 계속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로직을 짜놓는 거죠. 아, 네, MTS에서. 그러니까 예약 주문은 하나 주문 넣고 끝나는 거고 거기는 나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160억 원을 160억 200억 원어치를 이거 계속 눌러서 하면은 못합니다. 또. 아, 그렇겠군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매수 매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아. 그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어떤 고진감래님 이런 말씀 드신 JP모건이나 피델리티 다 여기도 시스템 매매하니까 오히려 이게 진짜 건전한 투자 아니냐. 그런 큰 기관들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뭐 생각에 따라서. 예, 근데 어쨌든 시장은 넓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의 방식들이 있는 거라 투자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분이 하는 게 뭐 테마주 투자 단기로 하는 거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주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손절하거든요. 그냥 얄짤없이 손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하이리스크에 걸맞은 투자 방식을 또 가져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마음 아파서 우리 또 물리면 장기 투자 아닙니까? 아유, 먹으면 바로 손절, 익절. 집에 지금 악어가 살고 있는지 맨날 물고 있습니다. 저는. 아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에 따라서 물린 건 아까워서 계속 들고 있고 먹은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좋은 거니까 팔고. 그럼 나중에 계좌가 새파래지거든요. 그럼 그런 방식의 투자가 오히려 좀 위험한 거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투자 방식에 맞는 그런 방식들을 또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교훈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정답은 오래 벌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 오늘 너무 든든하게 너무 또 질문도 잘해주시고 이 눈 감은 정프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 제가 선글라스 하나 따로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3프로 모닝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